당뇨병이 심할수록 유용하다 보시면 돼요. 양파 껍질 끓여서 먹으면 당뇨에 좋은가요? 유행을 탑니다. 어떤 게 몸에 좋은 음식일까? 라면 한 그릇 끓여놨어요. 파, 송송, 계란 탁 넣어주면 머리 아프시죠? 그렇죠? 잠깐 그 뭐라고 해요? 아니야. 조용히 쌤이 마음에 드셨다면? 아니야. 최근에는 신약들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식 환자들에도 쓸 수 있는 약들인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? 최근에 이제 콩팥을 통해서 소변으로 포도당이 빠져나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이게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하거든요. 기존의 다른 방법으로 안 될 때 이 약질을 같이 쓰게 되면 혈당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. 이런 약제들이 또 다른 면역 억제제들하고 이렇게 충돌하는 게 또 별로 없습니다. 뭐 환자의 신장 기능이라든지 이게 또 중요할 수 있거든요. 오심구토, 메스껍고 토하는 수가 있어요. 그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은 이식 직후에 이제 굉장히 안정되기 전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안정된 그런 수술 후의 상태라 그러면은 아주 좋은 초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. 메포민을 처음에 좀 쓰는데 인슐린에 비해서 저혈당에 빠지는 그런 일이 적지 않습니까? 저혈당이 없습니다. 얼마까지 올려볼 수 있는 건가요? 2g까지 쓰는 거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. 850mg짜리를 3번 주는 형태로 2550mg까지 쓰기도 합니다. 메포민은 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른 약제하고 상호작용도 없고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그 용량을 올리면 혈당은 좀 좋아질 텐데 속이 안 좋은 수가 있어요. 위장장애가 있을 수가 있어서 서방형 제제들은 그런 위장관 부작용을 좀 적게 해놨는데 또 알이 커요 이게. 삼키기가 어렵다. 끓여서 먹으면 안 되나요? 안 쪼개지거든요. 칼로 이렇게 막 자르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서방장은 쪼개면 효과가 없어집니다. 제형이 독특해가지고. 이식 후 당뇨가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생존율이라든지 다른 뭐 심장이나 합병증 같은 것들에 좀 차이가 있습니까?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요. 당뇨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좀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이식된 장기에 대해서도 이제 거부 반응이 증가된다 보고도 있고요. 혈당이 높은 거에 따른 또 합병증이 옵니다. 워낙 이식 수술을 또 잘 해주시고 면역 억제를 잘 해주시기 때문에 생존율이 엄청나게 길어졌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당뇨병에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. 혈당이 높으면 또 따라다니는 애들이 있어요.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당뇨를 잘 조절하셔야 되고 특히 또 면역 억제를 하게 되면 감염에 취약한데 혈당이 높으면 또 감염에 더 취약해지거든요. 혈당 조절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혈당 조절을 잘한다라는 의미가 당활색소는 잘 유지가 됐어요. 공복 혈당이 늘 143, 147. 혹시 어떤 게 더 중요한지? 당활색소가 더 중요합니다. 당활색소는 오늘 재고 내일 재고 했을 때 거의 일정하게 나오는데 공복 혈당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거든요. 검사를 했을 때 덜 변동하는 당활색소에 조금 더 중점을 주셔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공복 혈당이 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. 당뇨 환자 중에서 간에서 포도당을 좀 많이 만들어내는 분들이 계세요. 굉장히 억울하다는 말씀하시는 거가 저녁 식사를 하시고 운동을 하고 재봤더니 120이 나와서 안심하고 잤는데 아침에 깼더니 150이더라. 도대체 왜 이러냐. 이게 의사 선생님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 못 드셨어요?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간에서 만들어내서 그렇거든요. 그래서 공복이 높은 경우가 있고 흔히 일주일 전부터 많이 안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도 당활색소 제문 다 들키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런 분들도 있어요. 많죠. 오시기 전에만 열심히 하시야. 양파 껍질 이런 거 끓여서 먹으면 당뇨에 좋은가요? 그런 음식이 유행을 탑니다. 대개 수명이 1, 2년 못 가죠. 근데 중요한 다시 돌아와요. 한 10년쯤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데 뭐 여주, 돼지 감자, 양파를 또 달여 드셨다는 분들 계시긴 하는데 종류도 무지하게 많은데 약을 드시는 게 훨씬 낫고요. 어떤 분들은 그런 걸 하시면서 오히려 간 수치가 올라가시는 분들 있어요. 있으시고요. 그리고 있어요. 양파즙 같은 경우에는 들큰하다 그러나요? 어떻게 달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드시고 나면 좀 당이 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좀 어떤 생활 습관,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. 생활 습관 면에서는 우리가 딱 봤을 때 몸에 좋겠다고 싶은 건 좋은 겁니다. 식재료를 알 수 있는 음식이 좋은 것 같아요. 척 봐서 재료를 알 수 있다는 거는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신선한 음식이라는 거죠. 재료를 알 수 없는 건 되게 가공식품이거든요. 색깔을 봤을 때 빨간색, 노란색, 녹색이 섞여 있는 천연색이 있으면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상상해 보시면 라면 한 그릇 끓여놨어요. 노란색인데? 건강해 보이지 않은데 거기다가 파, 송송, 계란 탁 넣어주면 이미 좀 나아지잖아요. 비빔밥을 칼라로 된 식탁을 봤을 때 그런 세 가지 색이 있으면 일단 내가 골고루 먹는다. 재료로까지 알 수 있다. 신선하게 먹는다. 그런 의미인데 거기서 양만 조절해 주시면 되는 거죠. 탄수화물 중에서 뭐 통곡물이라든지 뭐 현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좋을 수 있고 뭐 껍질을 포함한 감자나 고구마나 이런 그 탄수화물들이 사실 식이섬유도
혈당도 많이 포함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참 애매한 게 사람마다 좀 혈당 반응이 달라서 현미가 좋다고 했는데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. 어떤 사람한테는 현미만 먹으면 속이 아파 이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누구한테 좋다고 하는 음식이 나한테 꼭 좋으리라는 법은 없다. 유연하게 대처하셔야 됩니다. 요새 이제 혈당 재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? 네. 좀 찌르지 않고 그냥 잴 수 있는 기계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시켜주고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 뭐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? 과거에는 혈당을 잴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요당을 쟀습니다. 소변을 받아가지고 약을 첨가해서 끓여가지고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본 다음에 썼었거든요. 그러다가 병원에 와서 피를 뽑아야지만 잴 수 있는 시대가 있었고 80년대부터는 이제 손끝에 잴 수 있게 됐었는데 푹 찌르는 게 있어요. 피를 이렇게 뚝 한 방울 떨어뜨려야 잴 수 있는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주 가느다란 바늘을 이용해서 조금만 피를 내도 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빨리 검사가 되고 가격도 싸지고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계속 찌르지 않고 패치 형태로 배라든지 팔 뒤쪽에 붙여놓으면 자동으로 재지는 거예요. 혈당이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고 오차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혈당을 볼 수가 있어요. 스마트폰이라든지 스캔하는 그 장비가 있으면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혈당을 눈에 볼 수 있다는 게 달라진 점이 나서 비싼가요? 비싸죠. 처음에는 3일밖에 못 썼어요. 근데 이제 5일, 7일, 10일, 2주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이 많이 다운됐다. 2주밖에 못 써요. 2주나 쓰는 거죠. 처음에 생각해보면 3개월, 6개월 동안 피하에다 심어놓고 하는 것도 있어요. 센서가 피하로 들어가게 됩니다. 붙여놓는 거가 우리 간이식 받으신 분들한테 어떤 유용성이 있을까요? 그 당뇨병이 심할수록 유용하다 보시면 돼요. 인슐린을 써서 조절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이 인슐린이 매번 똑같이 맞는 게 아니라 혈당에 따라서 인슐린 용량을 조절해야 되고 그리고 인슐린을 쓰다 보면은 많이 떨어져서 저혈당이 생기는 순간 위험하거든요. 연축혈당 측정기 같은 경우는 저혈당으로 들어갑니다 라는 알람을 주기 때문에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하고 좀 경한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자기한테 딱 맞춤으로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가 있죠. 모든 당뇨병 환자들한테 유용할 수 있겠지만 특히 유용한 거는 심한 당뇨병에는 더 유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식 직후에 그 인슐린 치료하시는 분이 당뇨를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거의 다 많이 제거가 됐는데도 이제 인슐린을 계속 고용량을 쓰면서 저혈당에 빠져서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초기에는 특히 그런 거 붙여놓으면은 저혈당에 빠지는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제가 테스트 삼아서 저 한번 붙여봤는데요. 내가 어떤 음식 먹었을 때 많이 올라가고 또 운동하면 떨어지는구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컨트롤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. 우리 이식 환자들에게 당뇨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그냥 한 말씀. 힘들게 이식까지 받으셨는데 당뇨가 생겼다고 하셔서 깜짝 놀라신 경우가 있는데요. 당뇨도 처음에 나타났다가 차차 사라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식이요법, 운동요법, 특히 체중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시면은 약을 안 쓰고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식 직후에 많이 높을 수는 있지만 차차차차 많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계속해서 이제 만약에 당뇨병이 지속된다고 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서 또 여러 가지 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혈당 관리를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신다 그러면은 이식받은 장기도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고 당뇨병에 의한 그런 합병증들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 저희가 영상학과는 없지만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, 구독, 꾹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